클로징 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오늘은 와요? 제가 늦었어요. 예. 방송을 늦게 킨 게 제가 늦게 왔습니다. 네. 와, 비가 너무 많이 와. 어떡해? 어떡하죠? 야, 예. 영혼 좀 담았어. 뭐 어떻게 비가 안 오는데 비가 공감도 안 하고 온다니까. 대충 하고 마스크도 모르고 그럼 어떡해? 마스크 이제 알잖아요. 이제 알아요. 어제 배웠잖아요. 우리 클로징벨에서.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슬퍼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올랐네요. 네. 예, 0.03%, 3,225. 코스닥은 0.1%, 815. 와, 근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오프닝 벨 하면서도 네. 와, 변동성에 좀 유의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잠잠한 듯 하면서도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빨강색, 파랑색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왔다 갔다 했네요. 지금 7번. 와, 올라보니까. 대단하다, 대단해. 예. 둘, 셋, 넷, 다섯. 와, 대단하다, 진짜.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장, 어마어마한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과 재규 이재규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 피해 없으시죠? 두 분? 네, 저 없습니다. 네, 저도 네. 없습니다. 펜트하우스 사시잖아요. 펜트하우스가 뭐예요? 네. 또 팬티 많다고? 에이, 왜 그러세요? 우리 재규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네. 그 옛날에, 네. 그 옛날에 하이닉스를 나오셔서 외국계 그 증권사에서 금융사에서 스카웃을 해갑니다. 네. 그 당시에 고덕 주공 아파트 뭐 300만 원 이렇게 할 때 연봉을 억 단위로 받고 와. 외국계에서 한참 이제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신선 노름하고 계신 분이 이분입니다. 친하게 지내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늘 잘 먹었어요, 왜 그래? 맞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눈높이를 맞추려고 일부러 장난도 치시고 잘 모르는 척하시고 일부러 틀리시고 그래서 영어도 그래서 쓰시는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창피해. 예, 어제 우리 첫 방송 같이 했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재규 형님? 저는 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시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화를 좀 더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좀 농담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럼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장난을 많이 쳐주셔야 네. 네. 제가 먹을 욕을 좀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안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어제 도망가신 줄 도망가요. 알았죠. 예. 네. 어제 끝나자마자 각종 막 이상한 일,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이거 감기라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진짜 먹는 줄 몰랐다라면 이렇게 네. 말씀하셔서 내일 안 나오시겠구나 했는데 나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동묘형 칭찬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 암살자님께서 그래도 근데 지금은 여기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 나오는 게 왜요? 좋은 건데 나오는 게 왜 좋지?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뭐 비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 뉴스나 이런 데서도 대한민국 인천이랑 김포랑 일산, 부천 네. 뭐 이런 데 다 잠긴 거가 이제 뉴스가 나갈 만큼 네. 어마어마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가 없으셨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장 좋았으면 연휴가 더 좋았을 텐데 좀 잠잠했습니다. 일단은 재규님한테 한번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네,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UBS에서 레포트가 하나 좀 나왔어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아래 꼬리가 좀 달려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어제 낙폭이 컸었던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시간 외에서 올라오더니 넥스트레이드에서 올라오더니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불식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많이 나왔고요.
뭐 추가적으로 따져보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뭐 웹툰이라든지 몇몇 작은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네. 장 후반부에는 조선주들이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조선주 어제도 우리가 특징 섹터에서 강세 섹터에서 조선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좋았었던 OLED 쪽이 오늘은 또 크게 밀렸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어제 중심을 좀 잡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중심을 잡는다라는 것이 저는 뇌동매매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만 다 따라가다 보면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심만 좀 잡아간다면 그래도 시장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나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늘 시장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멘텀과 기대감과 실적과 트렌드 이런 걸로 같이 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 방, 변 그리고 원전 뭐 이렇게 중에서 조선이 그나마 살아남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일단 조선이 가장 매력적인 거는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가 수주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재무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음 재무제표가 공개될 때는 다음 실적이 공개가 될 때는 저가 수주 물량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수주 받은 물량에 대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수주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조선 같은 경우는 뭐 LNG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MRO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붙으면서 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공시가 전 올해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원전 쪽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방 원 중에서는 원전 쪽에 대해서도 저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력기기 아까 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변압기 그리고 뭐 전력기기 이쪽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좀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쇼티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티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변동성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요. 하지만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은 한 8% 정도 더 오르면 신고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조선 좋고 변압기 이쪽 좋고 원전도 기대해 볼 만하고 살아남은 애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네. 예.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 살짝 해주신다면? 네, 잘 버틴 것 같아요. 잘 버텼습니다.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질적으로도 이상하지 않고요. 물론 어저께 OLED가 반락한 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예. 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그 방사는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종전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이어졌기 때문에 방사는 이어졌고요.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증권주, 뭐 전반적으로 좀 빠질 것 같으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약간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거든요. 뭐 가장 큰 건 미국이 금리 인하를 결국 한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좀 버티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연휴 내일인데 뭐 크게 문제가 물론 오늘 끝나고 공시가 많이 나옵니다. 실적 발표 안 되고 네. 그 중에서 이상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건 참 거시기한데 어저께 뭐 JYP도 보다시피 뭐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미리 움직였다가 또 오히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예, 광복절 전날 진행됐던 우리 시장 뭐 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것 같아요. 0.04% 정도 플러스 그리고 코스닥은 0.15% 정도 플러스. 외국인이 1,000억대지만 어쨌든 나간 건 나간 거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예, 기관도 사긴 샀지만 40억대.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440억 샀고 기관이 45억 팔고 네. 거의 변동 없었다. 이렇게 근데 봐야 오늘 될것 목요일이라서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동시호가 때 등락을 보인 그런 종목들이 많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와이키키님께서 연휴 남기고 이 정도면 안정적인 거야. 평상시 같으면 급락했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추른양님이 야옹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 갑자기. 아침에 또 슈퍼챗도 쏴주셨어요. 아, 그래요? 2만 원 쏴주셨습니다. 오. 예, 무지개님 들어오셨고요. 네. 강486님 그리고 HJB님 거래대금이 말랐네요. 땡땡땡. 그리고 RMBM님께서는 오늘 재규님 필승 응원합니다. 땡땡땡. 오. 예. 와이키키님께서 외국인들은 아무튼 파는데. 네. 네, 줄리킴님께서 땡땡땡 땡땡 장은 모르겠고 연휴다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긴자선영님 종치자 땡땡땡. 네. 예, 가라디님께서 자주포에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걸 STX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오. 해주셨고요. 예, 탈감님, 겐조님, 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앨리스정님, 네. 크로아상님, 어멈님. 스티브 굿잡스님 네. 많은 분들이 어서 오세요. 들어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규원님한테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뭐 이전이랑 별로 다른 건 없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이제 빅컷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성장 밸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2차 전지가 사실 저평가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아직까지도 고평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고평가와 저평가라는 그런 평가와는 다르게 먼저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에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만들었을 때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와 주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차지하고 있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세제 관련해서 입법 예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결과는 지금 확인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좀 잘 넘어가면 시장에서 너무 싫어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도 신고가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신고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종목별로는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종합 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한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관련해서도 두 분께 여쭤볼 게 있는데 그거 띄우는 동안 김장현 본부장님도 일단은 코멘트 네. 오늘 장의 코멘트 한번 들어보자면요. 아까 괜찮았고 네. 그 아까 그 미국 쪽에서 뭐 반도체 뭐랄까 잡음 나오고 뭐 그러는데 너무 많이 신경 쓸 거 없어요. 당분간. 8월 27일 날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반도체는 그냥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폭락할 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되고 2차 전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95% 동의합니다. 5%는 왜 동의 안 하냐고요? 그래야지 저도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95%는 반대를 위한 반대. 살짝 존재감이 있어야 되니까 100% 동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95% 동의합니다. 예. 다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선은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게 트레이딩 업이다 아직까지는 8월 25일에 대통령이 만나서 하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이 하고 나서 그것도 잘 가면 좋고 네. 근데 별거 없으면 그게 셀프 뉴스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갔다 오고 나서 에이펙 회의가 언제죠? APL? 에이펙 10월 말이에요? 에이펙 10월. 에이펙 정주? 그럼 좀 기네. 왜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너무 바빠갖고 상법 이런 거를 결정을 못 한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죠. 갔다 와서 이거를 빨리 8월 말에 결정해주거나 네. 아니면 질질 끌면은 10월 말까지 결정을 안 낼 수도 있는 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갖고 지주나 증권을 언제 확 밀 것이냐 그거를 노리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노리려면 뭐냐면은 어딘가에서 좀 수급을 빼야 되는데 조선이나 방산이나 많이 올라간 거에서 수급이 빠질 가능성도 9월, 10월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 그렇게 빠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빠지지 않게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8월 25일 날 어떤 게 나오는지
와치하자는 건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걸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장은 애매하게 옆으로 기는 거로 보인다. 8월 23일 잭슨홀 미팅, 25일 한미 정상회담, 27일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그 누가 감히 한쪽 방향으로 베팅을 할까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거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인하 50bp 그건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50bp 안 될 거로 봐요. 안 돼요. 그게 된다면은 그럼 되긴 돼요? 25bp는? 25%는 지금 되는 거죠. 그래요? 사람들이 8월에 CPI 페드 와치가 98%인데. 아니 그거 맨날 바뀌는 거 뭐 그 고용 지표도 해놓고 아 이번에는 30만 늘었습니다 하고 다음 달 되면 아 죄송합니다 10,000밖에 안 늘었습니다. 오케이. 바꾸잖아요. 금리 인하가 25p는 하느냐에 대해서 네. 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이 생각을 바꾸는 확률은 다시 금리도 인하 못해요라고 확률은 23일 잭슨홀 미팅 때까지는 또 바꾸지 못해요. 기대감은 갖고 가는 거야. 25p는 기정사실 98, 98.5, 오케이. 99 가다가 잭슨홀 미팅 때 이상한 개소리 하면은 네. 내려갈 수 있지만 23일까지 지금 열흘 남았잖아요. 나 열흘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일 갈 때까지는 통분간은 일단 다음 주는 간다. 근데 50bp? 50bp. 그거에 대해서 설레발 쳐가지고 그러면 러셀 2000을 사고 스몰캡을 다 사자? 그거는 저는 그거 배팅 못해요. 근데 김정일 본부장님 이럴 때 너무 왜 그래? 울어? 50bp 안 해준다니까. 아 눈물 나. 50bp 안 해줄 해주잖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김정일 본부장님이 너무 냉정해. 이게 보면은 정부 정책 때도 그렇고 네. 이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냉정한데 원래 우는 척하고 죽는 척 해야지 50bp 해주죠. 재무부가 그거 모르겠어? 거기에 그 증권사 있다 나온 사람이 죽는 소리 하면서 나 50bp 나 해줘 안 해주면 죽어 이러니까 딱 50bp 해. 25bp라도 확실하게. 비농업 취업자 지수가 9월 5일날 그 8월달 데이터가 나올 때 네. 9월 5일날 비농업 5월 취업자 5일? 지수가 마이너스 한 3만 명 나오면은 그럼 해줘요. 그러면 아마 50bp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3만 명 일단 띄운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바꾸면 안 될까요? 그 다음 달에? 네. 원래 수치로. 글쎄 모르겠어요. 수정치 하면 그것까지는 되죠. 모르겠어요. 네. 일단 9월 5일까지는 그렇게 봐요. 오케이 일단은 8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네. 그리고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올라가는 트레이딩은 적어도 가능한 그렇죠. 그런 장세다. 알겠습니다. 네. 재규 형님도 이제 어제랑은 그런 생각이 별반 안 다르시죠? 오늘 별 변화 없잖아요. 네, 크게 변화는 없고요. 50bp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확률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단언해 버리시네. 25bp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어제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금리 인하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25bp가 시작이 되면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뭐 계속해서 데이터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은 뭐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제약 네. 바이오도 있지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이 아니라 어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은 이제 조금 더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오늘 예. 보시면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알텍. 이 정도면 거의 다 말아 올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펩테론 같은 경우도 시총 3위권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오늘도 이제 뭐 비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시장의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갑자기 뭐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인다거나 뭐 지주사가 어떻게 보면 또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세제 개편안에 의해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동안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낙폭이 나오면 대반등이 또 탄력적으로 나오고 좋았었던 기업들 업종 중에서 부러지지 않는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크게 바뀌진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케줄표나 뭐 실적 발표의 그런 그 테이블 이런 것들 보고 좀 이슈 따라서 다니고 정부 그렇죠. 정책 따라서 다니고 네. 그리고 뭐 엔터나 컨텐츠 이쪽은 또 그런 뉴스에 많이 반응을 하니까 그런 뉴스들을 두루두루 다양하게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50bp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민트 갔어요. 나와서 어디 울고 갔어요? 해준다면서요? 왔어요. 50bp는 좀 어렵지 않아요. 50bp 아 어려워? 그래요? 25bp는 확정이에요? 확정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시장에서는 25bp는 어. 거의 기정사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50bp 0.5%포인트가 왜 이번에 해야지 된다고 베센트가 주장했잖아요. 네.
베센트가 주장을 해요. 지금 이렇게 저는 베센트 찍어요. 베센트죠. 네. 그게 큰 스킴에서 0.5, 50bp를 해야지 향후 1년 내에 한 150 bp, 그쵸? 150, 1.5% 포인트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한 0.5 정도 해놔야지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럼 1.5%가 내려가면 지금 4.25, 4.5짜리가 2.7 정도 되는 거잖아요. 2.7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4.25, 4.5니까 여기서 1.75 빼면 2.75 이하가 되는 건데 여기 아규먼트가 있어요. 여기 안으로 아규먼트가 있어요. 아규먼트가 있다. 2.75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목표가 2%거든요. 원래는. 근데 안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관세 10%만 제대로 계속 꽂히면은 이게 금리가 0.3 정도는 0.3에서 0.5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에서 20%가 실효 그 관세 높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목표하던 것이 2.6에서 한 2.9 정도가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관세가 효과가 분명히 나쁘게 있을 수밖에 없다. 향후 이번 올해 8월, 9월이 아니고 1년 내로 봤을 때 그러면 2.7에서 2.9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베센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1.5%까지 내리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고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경기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상당히 내려가는 거 보여서 0.5%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1%는 0.25씩 내보내면 되니까 할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0.5를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이렇게 지금 탄탄한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갑자기 0.5를 내릴 수 있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요. 계산적으로 그 관세의 20%면은 이게 인플레가 2.5 이하가 될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어거지로 1.5를 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워를 가를 수밖에 없지. 파워를 가르는데 가르쳐야죠. 그렇죠. 갈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는 올해는 안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자 의장어를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흥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간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버블의 초입 비슷하게 미국은 가고 싶어 한다. 우리도 동참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버블의 초입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사실은 사실상 금요일이잖아요. 사실상 휴일 바로 전이니까. 그래서 좀 약간 말랑말랑한 캐주얼한 이야기들, 좀 뭐라 그러지, 거대 담론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슈카 형님 올린 그 영상을 보니까 네. 요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S&P 500 3년짜리 차트를 보니까 진짜 우상향이 우와. 이게 2022년 3,500부터 네. 지금 6,500까지 3년 만에 쭉 땡겼습니다. 와. 그래서 주식이 진짜 좋다. 기업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고 뭐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은 좋네. 진짜.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은 네.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을 보면은 최고치. 금의 3년치도 똑같이 우상향이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야. 금은 또 그럼 이건 빠져야 되는데 금도 오르고. 그러면은 완전히 반대의 위험 자산은 또 떡락하나? 하고 비트코인을 봐요.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올라. 와. 19,000달러에서 3년 동안 10배가 올랐어요. 네. 와, 12만 달러까지.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안전자산이건 뭐 위험자산이건 이게 다 오르는 거 보니 사실상 얘네가 기업 실적이 엄청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니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들이 다 오른다. 그 뜻은 뭐냐?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녹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얘네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골드, 비트코인, S&P 이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달러가 녹고 있는 게 여기 반영이 되는 것들 아니냐. 실제로 그래서 달러 가치가 종이 쪼가리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뭐 이거 사실은 아주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뭐 버블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재규님. 네, 일단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달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지금 인플레가 만약에 지속이 되잖아요.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들은 부채에 대한 체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인플레를 용인해버리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지금 뭐 아까 전에 뭐 금과 뭐 미국의 지수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로 이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M7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하드캐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품 초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꺼질지는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흐름상으로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뭐 이제 밀려 내려갈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밀려 내려갈 때 좀 이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의 흐름이 뭐 버블이 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일단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하지만 여기서 밀려 내려갈 때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를 한다라는 관점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 피력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대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달러 강세, 달러 약세에 대한 포지션 같은 경우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들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뒤에서 어떤 내용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팩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뭐 저기 버블이 간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한국도 버블이 가야 되잖아요. 미국이 5% 10% 갈 때 우리가 1, 2% 가면 짜증 나잖아요. 걔네가 버블 가면 우리 버블 끝에 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야죠. 그 트리거하는 게 달러 인덱스고 워낙 강세예요. 그래서 그 트리거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보단 적고 6페이지보단 많은 7페이지입니다. 그건 숨겨놨다가 이따가 숨겨놓으면 안 돼. 제가 다 찾아냅니다. 트리거는 네. 달러 인덱스가 95 밑으로 내려가면 트리거가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97, 8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95 정도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신흥 국가에 대한 기회라고 투자가들이 생각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증권사 유진 투자자가 나온 건데 과거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90 밑으로 내려가면 분명하게 달러 약세죠. 누구나 다 아는. 근데 9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경제가. 그러면 그건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침체돼서 빠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 그제 아마 부채에 대해서 분위기를 낮추더라도 그 제가 봤을 때 95에서 94위 정도가 됐을 때 그 넌 US 지역은 야 미국이 달러 약세야?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트리거가 되는 피리어드가 이때가 아니겠느냐. 근데 아직 안 왔죠. 하나로 따지면 달러 원이 아마 1350 밑으로 이번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 95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한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버블 비슷하게 또는 그런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약간 미국의 정책 자체가 본인 빼고 나머지 나라들 다 거지 만드는 정책이어서 이게 일본이고 뭐 다 뭐 상관없잖아요. 유럽이고 그냥 일단 후드려 패고 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좀 와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기업들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볼지 또 그런 것도 또 고민이기도 근데 합니다. 소파 한국 업체들의 업체들의 실적은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이 정도면 사실은 칭찬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누가 제일 열심히 합니까? 기업 중에. 기업 중에 저는 정의선. 그 김동관. 정의선 김동관. 비슷한 또래죠. 정의선은 아니고요. 정의선 씨 김동관은 아니고. 저보다 한 김동관 씨가 비슷한가? 4살 형이요. 오케이. 구광모 형님이랑 제가 구광모는 여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전 그분 나이를 정확히 몰라서 동생이 있어요. 웅모, 구웅모. 아. 저랑 1살 차이. 그래요? 회사를 같이 다녔습니다. 네. 둘이. 왜요?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뭐라 그래? 어쨌든 회사 같이 다녔어요. 네, 착해요. 네. 근데 한국 기업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다비트님께서 그 글로벌 M2 통화 발행 그 차트 보여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요게 M2. 이제 한 달 전 거일 거예요. 근데 이제 2025년 상반기에 글로벌 통화량
그러니까 주로 이제 M2면은 발행되는 쭉 돌아다니는 통화량의 대표적인 지표죠. M2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통화가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야. 통화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화폐 가지고 있으면 그냥 똥 된다는 소리고 그냥 앉아서 거지 된다는 소리니까 뭐라도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 금요일이니까 네. 요 질문 해도 돼요? 어차피 화폐를 갖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 그리고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산다면 뭐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요즘에 뭐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 뜨겁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M2 통화량이랑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런 흐름 자체가 동조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반감기가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나왔었던 적이 많다라고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연금에 대한 금액을 가상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경에 가깝거든요. 1경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되게 와닿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와닿는 얘기. 뭐가 있냐면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아, 야만의 그리고 시대 뭐 같다.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요즘에 사실 트럼프나 미국이 하는 걸 보면 저기 무슨 깡패도 아니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수출세를 걷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좀 각자 도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력적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는 쪽들이 있죠.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어쨌든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많이 있겠지만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연속성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김정렬 본부장님께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서울대 그 이문영 교수님께서 네. 네, 위선의 시대가 가고 야만의 시대가 왔다. 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재규님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사실상 금요일이니까 네. 그냥 약간 예, 예. 캐주얼하게 여쭤보면 캐주얼하게, 그냥 이거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약간 여기 뭐 투다리라고 생각하시고 예. 뭐를 제일 많이 이렇게 쓱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궁금하다. 그죠. 근데 아이, 근데 이제 하반기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뭘 내가 뭘 갖고 있다. 그걸 대답을. 그렇지 여기 청문회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괜찮아요. 네, 우리끼리만 얘기 막 아니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우리끼리만. 있는데. 아니 얼마 가고 아니 조사 받으면 되죠. 네. 뭐 어디 벌 받을 거 뭐예요? 언제 얼마 주고 샀다 이런 아니 얘기 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주식을 뭐 몇 퍼센트 갖고 있고, 네. 채권 얼마 갖고 있고. 뭐 부동산 뭐 얼마 갖고 있고 요런 거. 아니 뭐 섹터 뭐 이런 거. 전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가상 자산 쪽을 늘려가고 있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예.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약간의 색안경이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보다 몇 배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렇게 좀 메이저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쪽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가상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해준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초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 가상자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채권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채권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을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뭐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그래도 당분간은 이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요즘에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엊그제인가 지난주는 트럼프가
그 401k라고 미국에서 401k 펜션이라고 몇 경짜리 있어. 몇 경짜리. 그거를 이제 그 연금 펜션 그 운용을 코인도 할 수 있게 행정명령에 사인했어. 와. 어마어마하다. 예. 코인 사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시황 한번 해볼까요? 예. 시황이요? 시황. 왜요? 시황 지금 시空하고 있었잖아요. 아니지. 이건 아니야? 시황 아니지. 다시 하러 이건 가요? 투다리. 야, 투다리였고. 네, 투다리 스몰 토크, 아, 아이스 예. 브레이킹이었고. 예. 네. 섹터랑 요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까요? 예, 예. 나머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저희도 하고 싶은데 네.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필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또 감기 또 조금 또. 캑캑거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괜찮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장 후반으로 오면서 조선주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보자면 장 초반에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웹툰 관련주들이 왜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가 여기 있죠. 이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가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요 기업이 이제 뭐 디즈니랑 파트너십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증시에서 80%가 넘게 올랐습니다.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와. 그래서 이제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뭐 Y랩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몇몇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대부분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 뭐 연간 30% 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요거는 이제 테마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거나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시기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섹터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화 쪽에서 만화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뭐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왔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사실 뭐 오늘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어제부터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는데 JYP 엔터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었냐면 굿즈 판매가 많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JYP에서 굿즈 판매가 많이 됐는데 이 웹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IP라는 거죠. 그렇죠.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 부분에 대한 다각화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은 이 웹툰 같은 경우는 많이 뿌려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어벤져스 같은 IP를 이용해서 그 웹툰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IP를 통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전 추후에는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테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제가 이거 한번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지금 제가 HTS 잠깐만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컨텐츠 관련주라고 하면 가장 시가총액이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 저는 CJ ENM이라고 CJ ENM. CJ ENM의 시가총액이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1조 5천억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3조가 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웹툰 쪽에 대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테마성을 가진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요 IP를 이용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CJ ENM보다도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디즈니랑 손잡아서 80% 뛰었는데 결국 오늘 네이버는 반짝하다가 반짝한 것도 많이도 안 했어. 한 3%?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쭉 떨어져서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과연 왜 그랬을까? 그죠. 사실 우리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매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아이온큐라든지 양자 관련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매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네이버가 움직일 만큼 파급력이 크진 않죠. 실제로 네이버가 만들고 있는 전체 매출 중에서 요 네이버 웹툰 쪽은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장 초반에 웹툰 관련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특징적인 것으로 넘어가면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조금씩은 아니고 사실 많이 움직였어요. 제가 지금 화면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ETF로 좀 띄워놨는데 요거 잠깐만 보여주시면 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 화면에 있는 부분인데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금 제 PPT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는 2차 전지 ETF죠. 2차 전지 ETF. 예, 근데 이게 네. 저점이 지금 9,000원대에서 지금 12,000원대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랐어요. 네, 맞아요. 한 30% 정도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꽤나 많이 올라왔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가 저평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수급적인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각형 파우치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도 이게 돌아섰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하반 경직은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쨌든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간에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리튬 가격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 반등하는 데 있어서 힘을 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정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가 과거처럼 완전히 바닥으로 빠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빠졌을 때는 제가 이제 나와서 빠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너무 가지면 이제 매매하기가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본인한테 아니면 2차 전지한테? 2차 전지한테.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급적인 논리로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돌아서는 그 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오늘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주가의 흐름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일단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업의 숫자와 주가가 꼭 같이 가야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시장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뭐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그런 게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과 분석,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괴리를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굉장히 좋았을 때의 흐름까지는 나오기 어렵겠지만 당장에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경제 전고체 배터리에 힘 빼는 중1 삼성 SDI는 나홀로 진격. 이게 뭐냐면 파나소닉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힘을 좀 빼고 있다. 막대한 투자를 했던 CATL 역시 몇 년 내 대량 상용화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 다만 삼성 SDI만이 2027년 양산 그게 어려워? 왜 못해? 너는 바보야? 밀어붙여. 양산 계획 밀어붙여. 묶고 더블 가. 업체 간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CATL이 어조를 좀 낮추고 있대요. 근데 이제 올 들어서 중간 단계 수준의 전고체 배터리를 소량만 생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대량 양산은 도전적 과제라는 표현으로 선을 긋고 있다. SDI는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시제품을 제작 검증하면서 양산성 점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해지고 있지만 SDI는 양산의 성공에 글로벌 업체 중 가장 빠른 양산 경험을 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장일 본부장님, 네네.
2차 전지 SDI가 하락하더라도 네. 2027년 요 삼성과 이재용을 믿고 쭉 그냥 묶어 가면 네. 보답을 해주지 않겠습니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묶고 간 게 어딨어. 아이 착하면서 가야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저기 그 SDI가 지금 말씀하신 전고체의 선두주자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기술력이 달라요? 네, 기술. 얘네는 앞서 나가니까 배팅을 계속 하는 거고 남들은 28년, 29년 모르겠는데 우리는 27년 한다는 건데 주가는 그걸 충분히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포텐셜 캐털리스 잠재적인 촉매일 수는 있는데 주가에 그거가 충분히 반영되거나 많이 반영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DI를 롱로 보신다면 그걸 보고 쓰시는 게 맞긴 맞아요. 지금까지 주가는 아직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너질 때 그 전고체는 제껴놓고 실적 자체가 워낙 뭉개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LFP 뭐 하고 하면은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그 목표 주가는 제 생각은요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다 왔을 때 27년에 나오는 전고체를 땡길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올지 내년 이맘때나 내년 초에 그건 또 가봐야 되는 거다. 아직은 업사이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전고체랑 별도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분이 2차 전지 산업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거 그리고 그렇게 PER로 밸류 때리면 비싼 거 인정인데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주가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또 있는 것도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 것도 그것도 인정. 맞죠? 근데 좀 올라오긴 했죠. 조정 좀 받고 다시 아, 나온 거죠. 예.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예. 계속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2차 전지 사시겠어요? 나는 저번에 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조선주하고 2차 전지하고는 둘 다 트레이딩인데 네. 내가 계속 그 몇 번 말씀드렸어. 네, 한 맞아요, 이슈에. 맞아요. 나는 조선주보다는 2차 전지 사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해가 지금 되셨어요? 이제 좀 올라왔잖아요. 이 시점에서. 여전히 또 나는 조선보다는 2차 전지를 더 좋게 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네. CATL이 감산한 거 그게 컸어요. 중국의 그 시진핑이 이거 이렇게 엄청난 그 저가로 파는 건 이제 안 돼라고 단도리를 하는 게 철강도 2차 전지 때 같다는 그 메시지가 가장 큰 거다 보신다면 이게 뭐 그냥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업사이드는 우리 재규님 말씀대로 네. 얼마나 있을지 모르시지만 네, 그렇습니다. 요건 좀 좋게 보세요. 네. 요거. 저는 하얀 걸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안 어울립니다. 요거 좀 좋게 보셔야죠. 너나 가져라. 나는 나는 파란 거 좋아. 네이비 그래 있어요. 준비했어요. 예. 그래. 네이비. 나 이거 좋아해. I like this color. 내가 그린, 좋아할게. 이건 그린. 그린 좋아해. 근데 이거 여자 사이즈인데. 저번에 하얀 거 아니에요. 입었더니 어쨌든 좋다 이거죠. 후주구리하고 에이, 이게 최고야. 녹색. 이거 여자 사이즈 아니라 남녀 남녀 공용이고 공용. 여자는 아니, 입어볼게. 한 채씩 작게. 예. 오케이. 한번 입어주세요. 어제 예. 동묘 아저씨가 티니핑 딱 한 젓가락 하는 순간부터 완판. 완판. 라면 경제계의 BTS. 오. 아니 근데 왜 본부장님이 동묘 아저씨. 동묘 아저씨가 거기에 또 그래요? 롱스토리가 있는데 네. 아, 그래요? 예, 동묘에 계신 아저씨랑 비슷하다는 뜻의 동묘 아저씨입니다. 많이들 아저씨다 이게. 예예예 만인들의 아저씨. 네. 괜찮은데요? 나 이거 좋아하니까 이 색깔. 마이크가 살짝 거기,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뭐 키질 거 없네. 아니 이 핏을 봐야 되니까. 이거 괜찮은데. 뒤에 이렇게. 근데 요즘 느낌이야. 왜냐면 요즘 느낌은 이렇게 셔츠에다가 이렇게 딱 입어지거든요. 티를. 좋잖아. 오. 이야. 어, 입은 것 중에서 제일 멋있다. 완판 가자. 그렇죠? 네. 와, 알겠습니다. 네. 라코스테 시그니처 클래식 긴팔티입니다. 남녀 공용이고요. 라코스테 시그니처 클래식 오버핏 긴팔티. 상징적인 악어 로고 자수 포인트. 남녀 공용 착용 가능이고요. 여성은 한 치수 작게 추천해 드립니다. 4가지 컬러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블랙, 화이트, 네이비, 그린 이렇게 있어서 사이즈는 S부터 X 라지까지. 제가 이제 105인데 제가 X 라지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핫딜가 진짜 쌉니다. 얼마입니까? 59,000원. 어우, 괜찮은데요? 이제 내가 아침에도 이거 팔면서 얘기했어요. 어. 이제 겨울이야. 맞아, 이제 오고 있죠. 이제 눈 이렇게 감아 입추도 지나고. 뜨면 전기장판 꺼내야 돼. 맞아. 예, 반팔 이제 입지 마세요. 누가 지금 촌스럽게 저 긴팔 반팔 입고 입습니까? 왔잖아. 예, 저는 이거 팔 넣어서 입잖아요. 아니 내가 보면 재기현님은 몸 자랑하려고 더울 것 같은데. 아니. 몸 자랑하려고. 아니, 광고 망치려고 지금. 더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 얇은 거예요. 얇은 거 엄청 얇아. 속 다 비쳐. 예, 얼마나 가을에 좋은데. 딱이니까 예. 대비를 이게 해야죠. 딱 좋아. 9월, 8월 말 9월 넘어갈 때. 그리고 딱 좋아. 밤에는 이제 또 바람 부니까 그렇지. 이렇게 입어주면 좋습니다. 이게 은근히 또 따뜻하게 돼요. 시원하기도 하면서 따뜻해서 크리스마스에 입어도 돼. 이거 저거랑 하나만 같이 입으면 또 되겠다. 따뜻한 트리인 줄 크리스마스 알겠다. 룩이잖아. 예. 색깔이 요거를 여러분
59,000원에 드리잖아요. 라코스테를. 아휴, 나 하면서도 이거 참 현타와. 너무 싸서. 이렇게 퍼줘도 돼? 이거 사회적 기업이지 솔직히 우리가. 맞잖아. 맞아요. 하나 더 준비했잖아요. 더 아, 싼 그리고 거. 나 몰랐는데 어제 그거 아세요, 재균님? 뭐예요? 티니핑 라면 있잖아요. 라면. 그거 사회적으로 품절 대란이래. 진짜. 아 그래요? 그게 티니핑이 라면에 붙어서 티니핑 그 쌈지가 마진율이 엄청 올라갔다는 거야. 그럴 것 그 같아. 라면을 그거 해가지고 그렇지.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았다고. 그런데 편의점에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티니핑 라면을. 근데 그 핫템을 우리가 가지고 동네 아저씨가 먹으면서 아무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판다니까. 그거 어제 얼마야? 1,500원인가? 맛있었어. 하나당. 하나당. 맞아. 싸게 팔긴 했죠. 예. 요것도 사회적 기업. 쌉니다. 메디필 선케어 3종 패키지로 들고 왔는데요. 예. 선크림 그리고 리프팅 선크림 그리고 에센스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패키지로 드리는데 요것도 굉장히 싼데 마지막에 가격 알려드릴게요. 미백 케어 가능하고요.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멜라토닌 선크림이라서 미백도 되고 선도 차단되고 피부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피부결 모공 케어 가능한 저자극 리프팅 선크림이고요. 수분까지 줘서 너무 좋은데 300개 세트를 한정으로 가지고 왔고 넉넉한 소비기간 26년, 27년까지도 가능한 제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거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개잖아요. 3개 하나에 10,000원씩도 안 되는 가격 29,8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개 해서 선크림 2개, 에센스 하나 네. 해가지고 29,800원. 하나 선크림은 바르면 미백이고 하나는 리프팅 되는 선크림. 리프팅 되는 아, 선크림. 너무 좋습니다. 선크림 꼭 써야죠. 아직 덥잖아요. 지금 겨울 올라면 한참 남았어요. 예, 선크림 선크림은 사용하세요? 빨리 사세요. 예. 아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써야 돼요, 형. 알겠습니다. 지금 써보겠습니다. 보니까 써야 돼. 무조건 2세트 사야 돼요. 네. 이거 저희가 엄청 싸게 파는 거거든요. 네. 메디필. 진짜 좋은 겁니다. 예. 이거 저 올리브영 가시면 하나당 한 2, 3만 원을 사야 돼. 맞아요. 이거 근데- 올리브영에서 핫한 제품. 우리가 NGO 단체니까 이렇게 3개 해가지고 NGO. 3만 원에 드리는 NGO. 거지. 예. 에이 됐어 사지 마. 에이 나도 기분 안 좋아. 삐졌어. 예, 삐졌어. 이렇게 싸게 파는데 안 사고. 예. 링크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사실 분은 링크 걸어놨잖아요. 친절하게. 고마워요. 예, 예. 사랑해요 여러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했고 제약바이오 볼까요?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도 한번 보죠. 아 제가 수염이 많이 나가지고 자주 안 바르는데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크림이요? 일단, 네, 선크림이요. 아, 알겠습니다. 수염 있으면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요 네. 메디필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매듭 딱 바르는 순간 네. 수염이 실크야. 아 그래요? 애기 솜털처럼 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바람 불면서 살라. 아이고. 그래서 애기들이 네. 아빠 하면서 만지다가 나랑 동년배인가? 애들이 그래. 신생아들이 그런다고 진짜. 아. 메디필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진짜. 이 진짜 대단하다. K 그 화장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역시. APR 주가 봐봐 무시할 기업입니까? 와. 메디필 이걸로 어마어마합니다. 상장 가겠네. 그럼요. 예예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네. 하죠. 네.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UBS에서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업체 측에서 이제 알테오젠 측에서 약간의 반박을 했어요. 뭐 전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근거가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올라오는 쪽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금리 인하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제가 아까 전에 50bp B컷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50bp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률까지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전 이런 맥락에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이제 제약 바이오가 수혜를 많이 받으니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그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운자로. 네, 그래서 이제 비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좋은데 요거 이제 어제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2030년도까지 뭐 꾸준히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에 따라서 뭐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뭐 시가총액 3위 기업이 이제 펩트론이고요. 그리고 그 아랫단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밑에 보시면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네.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해서 뭐 페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주가름이 잘 나오더라고요. 탄력적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재무 보시면 안 돼요. 재무 보시면 사실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보고
보고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측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경구제라고 해서 D&D 파마텍이나 밑에 보시면 이제 패치제도 있죠. 그래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라파스 같은 기업들이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제형 변경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서 요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핫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뭐 화면에 보시면 ADC라든지 뭐 이중항체라든지 가장 우측에 보면 또 이제 기업명들이 나와 있죠. 이 레포트 자체는 나온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예요.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뭐 구독자분들께서도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면 추후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른쪽에는 뭐 종목이랑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얘기 하셨으니까 네. 사실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잘 가는 제약바이오 애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지금 뭐 아까 조선 얘기했지만 조선주도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한 10% 차이 나서 누가 먼저 가냐, 누가 전고점을 뚫느냐, 걔가 대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93,000원이 전에 고점인데 여기서 한 10%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얘도 똑같아요. 이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기 뭐시기냐 밑에 오스코텍, 얘도 지금 전고점 바로 앞이잖아요. 네. 얘 바로 앞이고, 예. D&D 파마텍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네.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얘는 죽어 있고 얘 빼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뭐 쭉 보면은 전고점 뚫고 가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전고점을 뚫고 가느냐, 결국 뭘로 뚫고 갈 거냐. 그게 좀 핵심적일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가 그거를 뚫고 갈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네, 일단 실적 발표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적을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제 생각에는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베팅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그때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말에 FOMC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독자적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업종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실제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일단은 세럼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지금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말고 그동안 좋았었던 기업들이 매매하시거나 투자하시는데 좀 부담이 된다면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온 종목들도 꽤 있어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건 이제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차트가 이런 거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뭐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뇌전증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특허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특성상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제약바이오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 좀 해보시면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좀 편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어렵지만 재무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재무가 안 좋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말님께서 1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재규형, 형 오니까 분위기 좋아졌어요. 치지 말고 또 나와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홈런 530님께서 재규 침착하게 잘하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양말님이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재규형. 그럼 양말님이 진짜 어리구나. 아니 동무효 형이라고. 동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보다 어린 건 알겠는데 네. 재규보다 더 어리다고 하네. 아. 한참 나이 드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약 올려야지. 예예. 예. 아, 그리고 참고로 아침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네. 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보면 아이디에 저렇게 골뱅이 해가지고 그 이상하게 나와서. 아이디가 이상하게 너무 나옵니다. 헷갈려. 저게 뭐냐면 유튜브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튜브가 실험적으로 아이디 사칭 방지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고유 아이디로 바꿔서 일부 채널들을 랜덤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버전이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널이 못 바꿔. 그래서 저거에 당첨된 채널이 몇몇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민상식 채널이 저거 당첨됐어. 그래요? 우리랑 똑같아. 근데 저거 이상하게 바꾸려고 막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막 쓸데없는 미친다는 짓. 거야. 아. 저거 내 아이디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이제 저거를 핸드라고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 못 바꿔. 우리 채널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 스튜디오 본인 거 가시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중복이 안 돼서 사칭이 불가능해. 그치. 그래서 유튜브에 워낙 막 무슨 네, 뭐 맞아. 사칭이 많고 안녕하세요 호날두입니다 놀러 왔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 건데 3%가 당첨된 겁니다. 좋은 거네. 좋은 우리가 못 시도네. 바꿔. 예? 우린 좋은 항상 실험을 하네. 그치. 우리는 항상 실험주입니다. 실험. 예, 유튜브계 기니피그. 아, 그렇게 예. 안 하면은 문제가 돼. 내가 딴 데 가서 네, 저 명민진인데요 막 욕하고 그러면은 맞아요. 골 때리잖아. 실제로 그런 그러네요. 분도 있어요. 명민지를 잘 아니까 그런 것처럼 싹 속여서 할 수도 있거든. 조심해야지. 핸들, 핸들, 예, 핸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예, 구글의 블록체인.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하락 섹터 조금 간단하게 볼까요? 네, 뭐 하락 섹터도 좀 보죠. 오늘 OLED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를 보여서 어제 이제 OLED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일단 뭐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장에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적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 프리미엄 쪽에 들어가고 있었던 OLED이기 때문에 BOE가 뭐 물량을 뺏길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것인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아이폰이라든지 다른 장비의 그 부품 자체가 OLED가 사용이 돼서 들어오면 그건 또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가 적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받았고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어제 반등에 따라서 오늘 좀 매도하려는 물량들도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OLED 쪽은 결국엔 구조적인 변화를 좀 가져올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BOE라는 기업이 미국 쪽에서 어쨌든 약간의 낙인이 찍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폰 쪽에 대한 모멘텀들만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실제 어제 같은 경우도 아이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OLED가 그 스마트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뭐 패드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사용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BOE라는 기업을 어느 정도 배제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는 요 산업적 구조 자체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좀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 추가적으로 코멘트 있으세요?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일단 그 해석이 뭐냐면은 완제품, 애플의 완제품 아이폰을 하는 거는 그것도 막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슈가 돼요. 애플의 완제품을 그러니까 완제품의 바깥에서 완제품 아이폰을 만들어서 가져오잖아요. 네. 그 완제품에는 BOE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낑겨서 가져오면은 가져올 수 있게. 그거는 건드리지 않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인 제소를 걸지 않았어. 왜냐면 그렇게 걸었다가는 다 애플의 비즈니스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객한테 미움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삼성 SDI가 적절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한테 어제 제가 들은 그런 계산식으로까지 LG 디스플레이 가지는 않을 거다 하니까 반토막을 반납한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좋아지는 건 맞긴 한데 어저께는 그런 해석이었으면 생각보다 생각만큼 20몇 프로 올라갈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전면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저거 하락 섹터 하나만 더 하고 뉴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섹터요? 없으면은 그냥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 빠지지 반도체가 조금 빠져가지고 반도체가 좀 빠졌습니다. 네, 반도체를 이제 아까 부장님께서 별 신경 쓸 거 없죠. 예. 별로 신경 쓸 거 하락한 거 신경 쓸 거 없다. 땡. 오늘 뭐 코스닥 그 반도체 소부장
뭐 빠져봤자 이거 뭐 몇 프로입니까 이거. 파크 시스템즈 1.9% 이게 제일 많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오 테크닉스 1.6%. 근데 조금 찝찝한 건 있긴 있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뭐 주가 안 가는 게 있긴 있는데 너무 많이 의미를 아직 두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얘네도 전고점 부근이니까 이 중에서 가는 애들이 있고 못 가는 애들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볼 텐데요. 김정일 본부장님 먼저 할까요? 아니면 네, 있으시면 먼저 갔다 오셔도 되고. 본부장님 먼저. 그래요? 먼저 해주세요. 이런 코너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요? 오늘의 한마디. 페이지 51. 그렇네. 어제 안 했네. 그랬구나. 네, 51페이지. 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마디인데 짧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괜찮아. 10초씩 하면 돼. 시작. 페이지 51페이지 빨리 떠줘요. 뭐해? 지금 해주세요 그냥. 뭐해? PD한테 뭐해? 아니 이 화면 보고 얘기해. 화면 하면 보고. 안 돼. 하면 안 돼. 화면 뭐 하는 거야? 예. 페이지 51페이지. 6자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9, 맞아요. 9자 뒤집으면 6. 원래 인생이 그런 거고 주식도 그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떤 거 왔다 갔다 한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다만 정책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without 정책에도 OK가 되는 주식에 중점을 주십시오. 정책이 없어도 이 주식 자체로 매력이 있는 종목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반도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정책 관계 없잖아요. 변압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이나 관계 없는 거 중심으로 하시되 9월 달부터는 정책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예. 한켠에 저는 항상 포텐셜 그 트레이딩으로서 증권지를 항상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댄스장 출구는 확인하고 아까 버블의 초입으로 미국은 들어가고 있다 했잖아요. 돈같이 떨어지고 뭐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국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갔는데 혹시 댄스장 신나게 춤추다가 불나면 안 되잖아요. 불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이트 출구 엄청 밝게 해놓잖아. 그러니까 출구가 어디 있는지는 확인하고 예. 그러면서 춤을 추자. 그렇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엘리베이터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 앞으로 나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막 붙잡아. 조심성을 예, 가지되. 네. 고맙습니다. 이상 끝. 알겠습니다. 좀 그 자체적으로 매력적인 주식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에도 안 흔들리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재규님 혹시 오늘의 한마디 있을까요? 요건 무슨 코너냐면 네. 시장의 전반적인 느낌을 문학적으로 네. 예술과 종합해서 시를 갖고 오던가 명언을 갖고 오던가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가지고. 갖고 오던가 그래요? 네. 아니면 내가 명언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명언 한마디 하던가. 다음에 제가 또 나올 수 있다면 네. 그때는 준비를 해오고요. 안 나오려고 오늘은 저야 나오고 싶죠. 나오고 싶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 시장에서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 너무 많이 올라간 쪽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뭐 출구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들에 대한 언급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관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8월 달에 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에피르님께서 왜 하는지 모르겠는 코너 오늘의 한마디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는 시청자가 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다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없앴잖아요. 바카스 없앴고 둘이서 주식 그 수익률 대결하는 거 있었어요. 그거 하면 한 반이 빠진 거예요. 그거 없앴지. 네. 네, 쭉 가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100마디로 바뀔 거예요. 오늘의 한마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한국 주식 믿은 내가 바보다. 미국으로 간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시는 거 막지 않겠다. 어우, 하지만 손에 이거 하나는 쥐어주고 싶다. 어떤 거예요? 하나은행의 해외 주식 전용 통장. 왜냐면 미국 주식 하신다면 은행에서 증권 앱에서 송금하랴, 송금한 것도 달러로 환전하랴, 환전 번잡하다. 수수료 겁나게 비싸지. 이거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은행의 해외 주식 전용 통장이 있습니다. 네. 요거 알면 미국 주식 투자 훨씬 간편해집니다. 오. 그리고 매매 마진율 100% 환율 우대 기본이고요. 네. 하나은행이랑 증권 앱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은행 어플에서 입금 딱 하고 100% 우대로 환전 받으면 그 즉시 증권 앱으로 빵야. 이거 오, 좋다. 엄청 편하다. 엄청 편하죠. 네. 수수료도 덜 들고. 해외 주식 입문자, 숙련자 그리고 갈아타시는 배신자 모두를 위한 똑똑한 첫걸음 하나 해외 주식 전용 통장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더보기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 요거 링크도 채팅창에 올라왔네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좋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은행 요 통장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내일까지 좀 오고 그친다고 하니까 제발 좀 빨리 그치기를 바라겠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연휴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그거 와이퍼 체크하세요. 와이퍼.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운전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 와이퍼 잘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오늘같이 비 많이 오잖아요. 네. 와이퍼 체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와이퍼 꼭 체크하시고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